하나, 둘, 셋, 넷. 성훈아, 목소리 들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리세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분자기도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론적인, 기본적인 것들은 예전 수업에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 하나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보시냐면, 자, 내가 드린 자료 중에 이렇게 생긴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보이죠? 요거 6장 숙제, 요거. 여기서 어디를 보냐면 53페이지 51번. 53페이지 51번. 여보세요. 찾았어요? 그래서 이 포커스 문제풀이 6장 여기서 53페이지 51번 이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중간고사 문제를 보면 여러분 과거 기출이 거의 그대로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드린 숙제 교재에 과거 기출 문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풀어보지만 했었어도 저번 중간고사 때 성적이 좋았을 거거든요. 거의 다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도 아마 과거 기출을 그대로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분자기도 함수도 여러분 학교 시험 과거 기출 문제로 나온 것들 중에 제가 이렇게 선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거기에 51번. 자, 누구에 대한 얘기인 거냐면요. 바로 O2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O2. 자, 이 O2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보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거기 1번 그리고 2번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O2 문제에 대해서 1번 문제, 2번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밸런스 본드 띠오리를 적용해 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밸런스 본드 띠오리는 분자기도 함수는 아닙니다. 완전 다른 애예요. 근데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가 그 옥스토비 책에 언급이 되고 지금 유희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해서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그거 뭐 학교 선생님이 아주 어렵게 내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밸런스 본드 띠오리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밸런스 본드 띠오리를 하려면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되느냐? 바로 1. 원자의 전자 배치를 살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냥 전자는 아닐 거고요. 최외곽 전자 배치겠죠. 왜냐하면 밸런스란 말이 최외곽이란 뜻이니까요. 그럼 여기 산소. 자, 산소가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최외곽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ES2 EP 오비탈인데, 자, 보통 쓸 때 ES2 EP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를 쓸 때는 이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그 p 오비탈에 x, y, z로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전자를 총 4개를 여기다 분산 배치시키면 되는 거죠. 오비탈은 3개인데 전자 4개를 배치를 하는 거면 훈투룰을 적용을 해봤을 때 홀전자를 최대로 배치한다고 치면 전자를 하나, 2개, 하나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해볼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때 최외곽 전자 배치를 한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보이시죠? 색깔을 다르게 할까? 색깔을 요거하고 요거. 자, 요거하고 요거라는 게 뭐냐면요,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에서는 요런 식의 홀전자 전자 배치가 전자 배치가 밸런스 본드 띠오리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왜? 밸런스 본드 띠오리에서 이 홀전자 전자 배치가 이게 바로 화학 결합을 형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화학 결합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EPX 오비탈의 전자 하나, EPZ 오비탈의 전자 하나인 게 요 산소 분자 사이에 그 화학 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ES2나 EPYZ, EPY의 전자 2개가 채워져 있는 얘하고 얘는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화학 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요 산소가 요거와 요거로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녀석에 대한 결합 모델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산소 원자가 있고요. 자, 산소 원자에 대해서 이압 그리고 이압 서로 수직한 두 축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때 이 축에 대해서 이 가로축을 G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이 세워진 축은 G축에 수직한 X축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저 G축에 무슨 오비탈이 있죠? EPZ 오비탈이 있죠? 그럼 그 EPZ 오비탈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짠! 보시다시피
짠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게 이게 바로 지금 EP Z오비탈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수직한 X축에 EP X오비탈이 있겠죠. 그럼 EP X오비탈은 이렇게 있겠네요. 얘는 EP X오비탈입니다. 여기 뭐 당장 이걸 할 때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 있는 이 실선 표현하고 이게 점선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선 표현은 플러스 함수 값을 뜻하고요. 여기에 있는 점선 표시는 마이너스 함수 값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P오비탈은 요 한쪽이 플러스 함수 값이면 반대쪽이 마이너스 함수 값이죠. 요 PX가 됐건 뭐 PZ가 됐건. 그래서 그걸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한 건데, 물론 지금 밸런스 본드 띠오리를 할 때는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자가 각각 어떻게 있는 겁니까? 한 개 한 개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ES2와 EPY2는 여기에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뭐 앞으로도 표시하지 않을 건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홀전자 전자배치가 되는 게 화학결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자가 다 채워진 건 화학결합하고 무관하다라는 이론이 바로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 ES2하고 EPY2는 우선은 당장 무시하겠습니다. 전자가 쌍으로 다 채워진 건 밸런스 본드 띠오리 관점에서 화학결합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산소가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소 원자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옆에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이 산소 원자를 지금 편의상 A 원자라고 합시다. 그럼 이 옆에 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산소 원자 하나 더 있는데 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Z축의 전자 하나, X축의 전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 Z축에 짜잔 자, 이렇게 있는 오비탈이 EPZ 오비탈일 거고요. 그 다음 이것에 또 수직한 X축에 요 B 원자의 EPX 오비탈이 있겠네요. 이걸 A라고 했으니까 얘는 편의상 B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B 원자에서도 보시다시피 EPX 오비탈에도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어쨌건 PX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EPZ 오비탈에도 전자가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홀전자 전자 배치된 오비탈, 홀전자 전자 배치된 오비탈들이 이렇게 오비탈이 돼서 화학 결합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경우 이 홀전자와 이 홀전자가 모여서 전자 쌍을 이루게 되죠. 그게 A와 B의 핵간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라고?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EPX 오비탈과 EPX 오비탈의 홀전자가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전자는 핵간축에서 벗어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 여기에 있는 이 모델을 수식으로 밸런스 본드 오비탈로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자, 3 바로 밸런스 본드 오비탈의 표현입니다. 자, 이때 어떤 말을 한번 써볼 거냐면, 자, 첫 번째
1 파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시그마 결합도 나타나고 파이 결합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본딩, 결합성을 이룬다 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시그마 결합이 어디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자, 바로 여기에 있는 EPZ 오비탈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느냐? 바로 EPZ 오비탈과 그 EPZ 오비탈이 A 원자의 EPZ 오비탈과 B 원자의 EPZ 오비탈로 구분되죠. 그래서 EPZ 오비탈이 A 원자께 있고요. 그 다음 EPZ 오비탈이 B 원자께 있다고요. 자, 이때 편의상 지금 이 EPZ 오비탈에 있는 두 전자 있죠. 이 두 전자에다가 넘버링을 좀 해보죠. 어떻게 넘버링을 하냐면 이 점으로 표현된 전자는 1번 전자라고 합시다. 그 다음 X로 표현된 전자는 2번 전자라고 해보죠. 그럼 보시다시피 1번 전자가 A 원자의 EPZ 오비탈에 있죠.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 다음 이 X표로 표현된 전자는 B 원자의 EPZ 오비탈에 존재하죠. 그거를 2번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에 의해서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파이 결합은 누구? EPX, EPX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EPX 오비탈도 A 원자의 EPX 오비탈, B 원자의 EPX 오비탈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이가 A 원자의 EPX 오비탈, B 원자의 EPX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기에서 이 둘에 채워져 있는 홀전자가 각각 편의상 얘는 3번이 되고 이 전자는 4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선은 이 3번 전자가 EPX, A 원자의 EPX 오비탈이 있으니까 3번 전자가 A 원자의 EPX 오비탈이 있었고 4번 전자가 B 원자의 EPX 오비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이 시그마 결합의 형성이라면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 파이 결합의 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홀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오비탈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곱하기 홀전자 배치된 오비탈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연결하는 방식을 이게 바로 밸런스 본드 오비탈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곱하기가 시그마 결합이 되는 거고 이 두 개의 곱하기가 파이 결합이 되는 건데 전체를 다 곱한 게 저 O2라고 하는 분자 전체의 밸런스 본드 오비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C. 자, 여기 있는 이 C는 뭐냐? 얘는 여기서 비례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의 곱하기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전체 파동 함수와 비례할 거라고 생각해서 비례상수를 도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해주느냐? 바로 여기다가 얘를 더하기로 다시 한번 연결해 줍니다. 자, 어떻게 다시 연결하느냐? EPZ A, EPZ B, 그 다음 EPX A,
EPXB. 자, 여기까지는 위쪽 표현하고 아래쪽 표현하고 어때요? 완전하게 똑같죠? 근데 여기다가 어떤 표현을 한 번 더 써주냐면요. 바로 요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시그마 결합을 이루게 되는 두 전자를 실제로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파이 결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뭔 말이냐면 요거를 1번 전자, 이걸 2번 전자라고 했고 1번 전자가 A에 속했다, 2번 전자가 B에 속했다. 원래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분자 안에 전자들이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자 쌍을 이룬 상태가 되면 사실 이 전자가 A에 속했던 건지 B에 속했던 건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전자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A에 있었던 건지 B에 있었던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 번 더 써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해서 시그마 따로, 시그마 결합 따로 구분하고 파이 결합 따로 구분해서.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때도 짜잔, 비례상수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두 부분의 비례상수는 서로 같아야 하겠죠. 왜 이 비례상수는 서로 같아야 할까요? 전자가 1, 2번이라고 하건 2, 1번이라고 하건 A 원자와 B 원자는 동일한 산소 원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여도나 이 부분의 기여도나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부분 요렇게 더하기 요렇게 표현한 이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본딩 오비탈의 본딩 관계에서의 밸런스 본드 오비탈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결합 모델로부터 이런 식의 수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저런 수식을 써라 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저것을 유념해서 잘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게 본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로 결합성.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더하기로 연결하는 게 본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쓰진 않겠지만 파이 한 다음에 시그마 파이에 대한 N타입 본딩 밸런스 본드 오비탈을 쓰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로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즉, 이 부분을 여기 넣고 이 부분을 여기 넣은 다음에 그 부분을 마이너스로 연결한 게 N타입 본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본드 입장에서는 본딩과 N타입 본딩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요. 쉬워요. 본딩만 하나 딱 잡아놓고 중간에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그게 N타입 본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자 상태 전자 배치를 해놓고 그 원자 상태 전자 배치 상태에서 홀전자 전자 배치를 찾은 다음에 그들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로부터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을 찾은 다음 시그마 결합을 따로, 파이 결합을 따로 표현해서 곱하기로 쭈르륵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를 배치시켰다가 전자를 바꿔서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이게 밸런스 본드 오비탈 표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O2에 대한 세 번째 문제에서 보시면 이 문제 몰리큘러 이게 학교 2017년 기출이긴 한데 MO 분석 그림이 나오죠. 자, O2에 대한 그 몰리큘러 오비탈 분석은 굉장히 유명한데 바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렇게 3개, 그다음에 요렇게 2개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각각이 누구냐면 바로 산소의 ES, EPX, YZ, 산소의 EX, EPX, YZ 오비탈들을 뜻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오비탈들은 각각 누굽니까? 얘가 ES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지는 시그마 N타입 본딩. 그리고 얘는 EPZ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지는 시그마 Z 본딩, 얘가 시그마 Z N타입 본딩. 그리고 요 2개는 PX, PY로 만들어지는 파이 X 본딩, 파이 Y 본딩. 그리고 요 2개는 PX, PY로 만들어지는 파이 X N타입 본딩, 파이 Y N타입 본딩이 되죠. 이게 산소에서 나타나는 분자기도 함수 모양의 전형이겠습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소는 원자 상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그럼 총 전자가 12개죠. 12개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바로 O2 분자기도 함수에서의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결합 차수하고 자기성이 되겠죠. 여기서 결합 차수는 어떻게 계산돼요? 바로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N타입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빼가지고 2로 나누시면 되죠. 그럼 이 경우 본딩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N타입 본딩에 둘 해서 결합 차수가 2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밸런스 본드 밸런스 본드 모델에서 시그마 결합 하나, 파이 결합 하나로 나타나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살펴보시면 짜잔, 홀전자가 2개 남죠. 그럼 홀전자가 남는 것으로부터 얘는 상자기성이다, 자석에 끌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그 액체 산소를 만든 다음에 자석을 통과시키면 자석 사이에 자기력으로 딱 그 맺히게 됩니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분자기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밸런스 본드 오비탈에서는 홀전자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밸런스 본드 오비탈 이론은 편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옥스토비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 중간고사 때 옛날 학교 기출이 엄청 나왔거든요. 제가 숙제로 드린 것에서. 그래서 제 숙제를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숙제들을 꼭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치기까지 계속 그 내용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새로운 과제 같은 것들이 나오면 저한테 그 질문을 주시고요. 그럼 제가 최대한 해결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소개하지 않은 학교 기출 문제들도 제가 자꾸 풀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계속 복습해 주시기 바래요. 자, 늦은 시간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번 시험도 잘 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